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5653번 줄기세포 배양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배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줄기세포들을 배양 용기에 도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줄기세포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줄기세포는 가로, 세로 크기가 1인 정사각형 형태로 존재하며 배양 용기는 각 격자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그리드 셀은 줄기세포 크기와 동일한 가로, 세로 크기가 1인 정사각형이다. 매우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2차원 배열의 2차원 배열로 관리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각 줄기세포는 생명력이라는 수치가 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초기 줄기세포들은 비활성화 상태이며 상태가 있어요. 초기에는 비활성화된 상태이며 생명력 수치가 X인 줄기세포들은 X시간 동안은 비활성화,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X시간이 지나면 활성화가 됩니다. 총 시간은 EX가 되겠죠. EX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 죽습니다. 근데 세포가 죽더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리고 죽은 형태로 해당 그립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선점하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이 킹왕짱이에요. 자, 활성화된 줄기세포는 첫 1시간 동안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동시에 번영시간다. 자, 활성화된 줄기세포는 첫 1시간 동안 상하 좌우 네 방향으로 동시에 번식한다. 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건 간단하죠. 사방 탐색이다. 사방 탐색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죠. 동시에 번식한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번식된 줄기세포는 비활성화된 상태이다. 최초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그래프 탐색 문제예요. 2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프를 탐색하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탐색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탐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동시에 번식한다 라는 것으로 주고 있어요. 자, 그래프 탐색은 두 가지죠. DFS 아니면 BFS예요. 어떤 거를 결정해야 될지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노드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DFS로 탐색을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DFS로 탐색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탐색을 해야 되냐면 상하 좌우를 동시에 탐색해야 되는데 한 텀에 탐색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갔다 와버린 거죠. 밖에 있는 녀석을 먼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자, 우리는 어떻게 탐색해야 된다? 어떤 중심이 있고 상, 우, 상좌우하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옆에 있을 때 이걸 탐색을 할 때 이 네 녀석을 한 텀에 이렇게 쭉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외곽을 또 돌겠죠. 이런 게 전형적인 BFS의 탐색 방법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번식한다라는 키워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BFS 형태로 탐색해 보세요 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해 준 게 되겠네요. 번식된 줄기세포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최초에 번식되면은 비활성 상태이고 여기서 다시 kx 시간이 지나야 활성 상태가 되겠죠. 하나의 그리드 셀에는 하나의 줄기세포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번식하는 방향에 이미 다른 줄기세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번식하지 않는다. 설사 그 녀석이 죽어 있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어 있더라도 셀은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셀이더라도 거기로는 번식하지 못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줄기세포가 하나의 그리드 셀에 동시 번식하려는 경우, 이거는 선점하는 게 아니죠. 동시 번식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력 수치가 높은 줄기세포가 해당 그리드 셀을 혼자 차지하게 된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생명력 수치가 높은 줄기세포가 혼자 차지한다. 자, 여러분, BFS든 DFS든 어떤 노드에 대한 탐색은 비용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세포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생명력 2인 세포가 있고 생명력 1인 세포가 있습니다. 둘 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녀석들은 동시에 각각 4방향으로 확장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셀을 차지하려는 전쟁을 한번 보면 동시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동시에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죠. 프로그래밍은 순차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셀이 여기를 먼저 왔다고 생각해 보죠. 우연찮게. 자, 그러면 1번 셀이 여기를 먹는 건가요? 아니죠. 동시에 누구도 올 수 있어요. 2번 셀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번 셀에 대한 걸 처리했다면 2번 셀이 내려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 했던 작업을 되돌려 줘야 되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탐색을 할 때 누가 먼저 나와야 되는구나. 2번과 1번이 탐색을 하려고 하면 그 중에 누가 먼저 나와야 된다? 2번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게 애초에 2번이 띡 자리를 잡고 있다면 2번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1번이 다시 오면서 안 되네? 라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BFS를 탐색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쓴다는 거죠? Q적인 탐색을 지금 해볼 거고, 자, Q에서 어떤 녀석들의 선입선출 구조가 아니라 어떤 녀석들의 가중치에 따라서 출력되는 순서가 변경되게 하려면 그때 우리 사용하는 게 뭐죠?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PQ를 자료 구조로 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근데 PQ를 쓰면서
Q와 달리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해 줘야 되냐면 1시간 동안, 매 시간 동안 이 녀석들이 번식을 해야 돼요.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네, 턴이라는 걸 의미하죠. 한 텀, 두 텀 이렇게 돌아가는 거. Q를 사용하게 되면 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이즈를 이용해서 현재 Q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만큼만 돌아라. 그죠? Q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BFS가 동작을 하면 여기서 한 놈이 나와서 번식을 하게 되면 네 녀석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녀석까지 Q가 빌 때까지 계속 얘를 비워버리면 안 되니까 우린 뭘 이야기해요? 이걸 돌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뭘 주고 사이즈를 주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돌아. 그 다음에 여기 돌아. 라고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Q를 쓸 수 있는 이유는 Q가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선입선출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프라이어리티 Q는 어때요? 이 PQ 같은 녀석은 만약에 생명력 100인 녀석이 있고 생명력 10인 녀석, 생명력 10인 녀석이 있다. 사이즈가 이렇게 됐다. 사이즈가 3이다. 놈이 요만큼만 돌아라 라고 하더라도 100인 녀석이 나와서 번식을 하게 되면 100인 녀석이 4개가 들어가겠죠. 4개가 들어가는데 4개가 뒤에 예쁘게 짜라락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앞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선입선출할 수가 선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선입선출의 구조를 만들어 볼 것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PQ를 제일 처음에 주고 이 녀석이 100, 10, 10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 녀석이 나와서 번식을 하면 새로운 녀석이 4개가 나올 텐데 그 녀석을 PQ 다시에다가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 100, 10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들이 한 턴, 이게 이제 여기를 소진한 게 한 턴이 될 텐데 이 턴이 다 끝나고 여기 이제 자식들이 새로운 녀석들이 다 몰렸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녀석의 유전 주소값을 여기다가 전달해 주게 되면 네, PQ는 이제 새롭게 새로운 턴을 가지고 있는 PQ가 되겠죠. 요걸 가지고 다시 동작해 주는 거예요. 좀 간단하죠? 또는 어떻게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PQ라는 녀석은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소들을 정렬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정렬 기준을 1순위의 정렬 기준을 턴에 대한 오름차순 그리고 만약에 그 턴이 같다면 2순위에 대한 정렬 기준으로 라이프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PQ가 요소를 관리할 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1번 턴에서 라이프 10, 1번 턴에서 라이프 1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이 첫 번째 녀석을 우리가 폴해서 뺀 다음에 그 녀석을 번식을 시키겠죠. 번식이 되겠죠. 그 녀석이 2번 이제 2번 턴이죠. 10 4방 된다고 했을 때 2번 턴에 10 2번 턴에 10 뭐 이렇게 될 거고 이 녀석이 다시 PQ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PQ에서 이제 다음으로 나온 녀석은 아까는 얘네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죠? 네, 그러니까 1/2 1짜리가 나와서 동작을 할 거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가 사이즈로 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먼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방식을 쓰던 아니면 이런 방식을 쓰던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 구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네, 이제 셀들이 어떻게 이동할 건지 잘 알아봤고요. 줄기세포 크기에 비해 배양 용기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배양 용기의 크기는 무한하다고 가정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밑쪽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크기를 정해야 되는지 아래 이제 입력 크기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줄기세포가 번식하는 예를 나타낸다. 자, 줄기세포는 초기 상태로는 모두 다 비활성화 상태였죠. 여기 이제 라이프 K가 있고 1시간이 지나게 되면 비활성화된 녀석들이 활성화가 됐군요. 이 녀석은 아직 라이프가 2니까 아직은 1시간 더 남았죠. 자, 또 1시간이 지나면 기존에 있던 이 녀석들은 어때요? 사망했죠. 이제 라이프가 지났으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녀석들이 번식을 했네요. 위, 오른쪽. 자, 아래쪽으로는 미리 세포가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못했고요. 이 녀석도 역시 위, 왼쪽, 아래쪽 이렇게 번식이 됐고 이 녀석은 이제 2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였고 3시간이 지나면 활성화가 됐겠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네요. 활성화가 됐겠죠. 활성화가 돼서 다시 이렇게 번식을 하겠죠. 번식하고 제일 처음에는 비활성화 상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세포의 초기 상태 정보와 배양시간 K가 주어질 때 K시간 후에 살아있는 줄기세포, 죽어있는 거 말고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비활성화 상태와 활성 상태를 더해준 거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제약사항은 초기 상태에서 줄기세포가 분포된 영역의 넓이는 세로 크기가 n, 가로 크기가 m이며 n, m은 각각 1에서 50 이하의 정수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50, 50 맥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k 시간이 주어지며 1 이상 300 이하의 정수가 지워지는데 확장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셀이 라이프가 1인 셀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0만큼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셀들이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도의 크기는 플러스 300만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도의 크기가 될 것 같아요. 무한하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좀 겁주기 위한 거가 되겠고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줄기세포가 배양용기 가장자리에 닿아서 번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번식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줄기세포의 생명력은 1 이상 10 이하의 정수이고요. 입력 가장 첫 줄에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은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라는 의미로 T를 찍고 배양시간 K 시간 동안에 배양 용기에 살아있는 줄기세포 개수를 출력한다. 네, 그 설명 마치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PQ에서 관리하기 위한 객체를 하나 디자인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static class 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건 PQ에서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implement comparable 하게 만들어 주고요. 필요한 메서드를 제정해 봅시다. 자, 셀이라는 클래스는 일단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각각 좌표가 있어야 되겠죠. 로하고 컬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셀에 life가 있죠. 그리고 weight, 각각 셀의 생명력과 그리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몇 번째 턴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턴이라는 변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타임이라고 할까요? 타임. K가 지금 타임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셀에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상태인지 비활성화 상태인지. 그렇죠? boolean is activated. 이 녀석들을 받을 생성자 만들어주고요. 그런데 이제 activated 같은 경우에는 이 wait time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굳이 파라미터로는 받지 않고요. 여기까지 좀 받으면 될 것 같고, 이제 activated는 어떻게 결정이 될 것 같냐면 weight가 0이면 activate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oString, 그리고 compare to는 어떻게 정의가 되기로 했죠? 자, 1순위는 저 타임에 의해서 정의했고, 타임의 어떤 순위? 타임의 오름차순. 그리고 2순위 정렬 기준은 life에 의해서 정렬되며 life 내림차순. 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타임,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이 네가 가지고 있는 타임과 같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라이프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때 내림차순이다. 점 라이프 그리고 this 점 라이프 자, 그렇지 않다면 return compare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과 네가 가지고 있는 타임으로 비교해 보자. 자, 이렇게 하면 셀이라는 클래스가 정리가 됐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셀을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스택의 개수가 들어오죠. static tag t는 pass into input.readline 택해 안에서 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개의 변수가 들어오죠. RCK. 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static RCK
다른 초전속들이 한 줄로 들어오니까 tokens string tokenization. 다른 고 C는 그리고 K는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도 정보가 들어오는데 지도 정보는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면 지도 정보는 이게 각각의 셀에 얼마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있는지 보여주는 정보인데 우리가 세포에 대한 정보는 이 셀들로 관리를 할 거고 셀은 다시 PQ에서 관리를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에다가는 뭐만 표시를 할 거냐면 거기에 어떤 세포가 있다 없다 라는 식으로만 표시를 할 거예요. 즉 비지티드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static int에 그냥 비지티드 방문 여부만 체크하면 되니까 불리안에 별 비지티드 로 가볼게요. new 불리안에 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관건은 크기죠. 그렇죠? 근데 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원래는 최초의 크기가 R과 C죠.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다 그랬어요? K의 시간만큼 확장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도 정보를 셀에다 담아서 그걸 PQ에다가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static priority queue cell live cells라고 해줄게요. live cells는 new priority queue 맞죠? 네, new priority queue 해주고 이제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는 0부터 R까지 R불불 한 줄 읽어오고 자, 값을 가져오는데 그게 life죠. 만약에 life가 0보다 크다면 우린 거기에 어떤 셀이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세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자, 생성자에다 이런 정보를 넣어줘야죠. 자, 첫 번째 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있는 좌표를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지도가 얼마만큼 커졌어 이제 K만큼 커졌으니까 원점에 대한 이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좌표는 저기는 로우에다가 플러스 K 나누기 2만큼의 위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컬럼도 마찬가지로 C 플러스 K 나누기 2만큼 가야 되고 라이프와 라이프만큼의 대기 시간 그리고 시간은 아직 턴은 제로죠. 타임은 아직 안 갔어요. 세포를 만들어 준 다음에 pq. live cells. 오퍼에서 저 셀을 넣어주면 되겠고 자 현재 지도에는 저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GT에 셀.row와 셀.column에다가 여기나 있어요 라고 표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완료가 됐죠.
자, 입력이 완료가 됐고 이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셀을 이제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팅하고 인큐베이팅을 쭉 하고 다 끝나면 이제 PQ에 얼마만큼의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셀들이 있겠죠. 그 셀들의 개수를 출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append에서 shop t live cells size append 그리고 나서 sys out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작성해 볼 것은 저 incubate라는 함수만 우리 작성해 주면 끝나겠죠? static void incubate. 네, 최종. 자, incubate에서는 K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계속 요소들을, 셀들을 PQ에다 담아줬으니까 PQ의 요소들을 쭉 하나씩 빼면서 작업해야 되겠죠. while not live cells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뱅글뱅글 돌고, 자, 해볼 일은 하나를 가져오겠죠. 맨 처음 셀 헤드는 live cells.poll. 자, 가져온 셀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어요. 자, 1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이 K를 같다면, 네, 가져온 셀의 시간이 K와 같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지정된 시간이 끝난 거죠. 우리는 세포가 나올 때는 시간 순서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헤드가 가지고 있는 타임을 봤더니 이게 누구랑 같아? K랑 같아? 라고 하면 우리 끝난 거죠. 근데 끝났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마지막으로 끄집어낸 녀석도 K 시간 K 시간까지 살아남은 녀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녀석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냐 또는 비활성화되어 있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동작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즉 활성화되어 있다면 어떻게 동작할 거고. 자,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기 시간만, 자, 즉 웨이트가 줄어드는 거죠. 웨이트가 줄어들고
웨이트가 줄어들다가 대기 시간이 얼마가 되면 0이 된다면 활성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활성화하고 어떻게 돼요? 끝나요? 아니죠. 이 녀석이 다시 큐에 들어가야 되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웨이트를 줄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헤드점 웨이트 그래 봤더니 그게 얼마야? 0이야 라고 하면 그 녀석은 어떻게 된다?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헤드점 is activated는 true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 또 추가됐죠. 활성화하고 다시 관리하는데 이때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1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 턴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헤드점 타임을 뿔뿔 시켜주고 그리고 라이브 셀스에다가 다시 넣어준다. 그렇죠? 이미 활성화된 셀은 이렇게 동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활성화되지 않은 셀은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되지 않은 셀은 활성화된 셀은 사방으로 번식한다. 그리고 헤드는 생명은 빼기 1 해주고 타임은 플러스 1 해서 다시 관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lse 자, 그럼 사방으로 번식해야 되니까 사방 탐색을 위한 델타를 또 잡아줘야 되겠네요. static int의 there 델타스는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사방 탐색할 수 있는 델타스를 잡고 포 새로운 좌표 가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쓰면서 새로운 좌표가 발생하면 그 좌표가 지도 내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우리의 지도는 무한정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밸리드한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만약에 거기 대신에 이제 하나 확인해 볼 것은 그 지점에 미리 이전 타임에 셀이 있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if not visited에 옛날에 nc 요러면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PQ에서 같은 턴이라면 라이프가 높은 녀석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턴에서도 뒤에 나온 녀석은 라이프가 작기 때문에 그 녀석은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값이 있으면 그 녀석이 왕이에요. 킹왕짱이에요. 그래서 비지티드 하지 않다면 그럴 때는만 가능한 거죠. 맵에 옛날에 NC를 true로 해주고 방문 처리해주고 그리고 맵이 아니라 라이브 비지티드죠. 비지티드 해주고 라이브 셀스에다가 새로운 셀을 넣어줍니다. 뉴 셀 번식한 녀석이죠.
자, 로는 NR, NC 그대로 가면 되겠고, 라이프는 헤드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를 그대로 가져가죠. 그리고 웨이트도 동일. 그리고 타임은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타임에다가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이게는 다음 턴에서 동작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녀석은 이제 자식들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어? 그 셀은 생명력이 1 줄어들고, 그리고 시간은 플러스 1 해서 다시 관리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생명이 줄어서 0 되면 그냥 사망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if 자, 헤드에서 자, 헤드에서 라이프를 빼봅니다. 근데 그 녀석이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아직 관리해야 되는 녀석이죠. 헤드 타임을 플러스 1 해서 다시 라이브 셀스에다가 헤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쭉 돌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렇게 나온 셀들이 시간이 K까지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 돼서 값이 출력이 될 것 같아요. 틱.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과연 우리는 비활성 상태의 세포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어차피 비활성 상태에 있는 녀석은 해당 시간 동안 그냥 시간만 죽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생명이 100인 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 녀석은 PQ를 들락날락 하겠죠. 그렇죠? 계속 PQ를 돌면서 몇 번 돌겠어요. 최소한 100번은 그냥 헛바퀴 도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직 활성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애초에 이 녀석을 넣을 때 어떤 상태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시간이 지난 상태로 100 지난 상태로 Q에 넣으면 인Q 하면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사용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해 볼 내용은 이 셀들은 생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자, 주어진 시간까지 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쭉 돌려봤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셀을 만들고 인큐하는 시점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기존에 이 셀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죠. 셀이 번식된 시간 플러스 셀의 라이프 플러스 셀의 라이프 여기까지가 셀의 생존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거 하나는 뭐죠? 비활성 상태 하나는 활성 상태. 자, 이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셀은 살지 죽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몇보다는 커야 K보다는 크다면 이거는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QN 녀석을 다 돌려보면서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Q가 만들어지면 Q에 들어가면서 이 값을 이용해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그러면은 Q 안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PQ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번식하는 작업은 그대로 유지해 주면 되겠죠. 단 생명의 관리는 어떤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코드는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1번 인q 시점에서 자, pq에 넣을 때 자, 셀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번식된 시간 플러스 라이프 플러스 1의 시간으로 이걸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뭐죠? 이게 활성 상태죠.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은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야? 비활성 상태고 거기다가 1이 지나면 다음부터 이제 활성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Q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Q에서 PQ에서 뺐을 때 그 타이밍 누구를 넘어가 버리면 K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뭐 하는 거다? 끝난 거죠. 이제 종료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번식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그래서 번식하면서도 계속 PQ에 넣어질 텐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처음과 맨 끝에 번식하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고려하여 이런 수식에 고려하여 과연 이 셀이 주어진 시간까지 살 수 있는지 카운트를 해보면 이 카운트가 이제 답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코딩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뀌어야 될 건 셀이라는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 우린 더 이상 이 weight라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면 weight 이후의 상황만 관리할 거니까. 그렇죠? 라이프만 남겨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활성화된 후의 상황만 관리를 할 거니까 이제 activate라는 것도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weight가 불필요해졌고, wait 안녕, is activate도 안녕. 셀은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자, 셀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자, 셀을 만들면서 셀의 좌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셀의 life가 있습니다. 이건 동일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시간은 life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활성화된 이후 상태부터 관리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셀이 생성이 됐고, 그리고 이 셀을 넣으면서 K 시간 이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주기로 했어요. K 시간 이후에도 살아 있을까? 자, 어떻게 알면 된다 그랬죠? 자, 만약에 저 셀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곱하기 2를 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 플러스 비활성화죠. 이게 누구보다 크다면 K보다 크다면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셀의 라이프 곱하기 2. 자,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 곱하기 2인 이유는 뭐였죠?
네, 활성화 플러스 비활성화. 네,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곱하기 2 했던 거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녀석들은 반드시 사니까 그 녀석들을 카운트 해주자는 거죠. 여기에 static int 타입의 cnt를 하나 두고 새로운 변수고 이 녀석은 태케마다 이제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cnt는 0으로 한번 초기화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cnt 뿔뿔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수를 출력할 때도 라이브 셀스의 사이즈가 아니라 CNT 기준으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인큐베이트에서는 자, 아까와 동일하게 라이브 셀스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한 번씩 돌 거고 이제는 이 헤드의 타임이 누구보다 커지면이죠. 이제 K보다 커지면 아니면 종료될 시간만 그냥 세알려 볼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의 타임이 K보다 커지면 종료. 그리고 대기 시간을 줄여주거나 이런 행동은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대기 시간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은 그냥 C를 뿌리고 그냥 종료되는 거고 자기가 계속 살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C를 뿌릴 때가 이제 또 바뀌어야 되겠죠. 자, 새로운 셀이 만들어질 때는 새로운 좌표 그리고 생명력과 함께 자, 시간이 어떻게 될 거다. 기존의 헤드가 가지고 있던 시간에다가 그렇죠? 헤드가 살아온 시간에다가 플러스 그 새로운 셀이 살아온 대기 시간 그렇죠? 플러스 1 즉 기존 헤드가 시간 플러스 활성화 시간, 비활성화 시간 플러스 1 해서 이제 활성화가 된 시간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셀이 들어가면 되겠고 역시 그 셀이 주어진 시간 후에도 살아남냐 그래서 if 헤드가 가지고 있는 타임 플러스 헤드.life 곱하기 2가 그거나 같다 k 그러니까 위에랑 똑같죠. 이제 달라진 점은 요게 이제 기준이 추가가 된 거죠. 헤드가 살아온 시간. 네, 이렇다면 CNT를 뿔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코드가 훨씬 단촐해졌죠. 네, 실행해 보면 여전히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5653번 줄기세포 배양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